또다시 시작된 규제, 이번엔 다르다고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정부가 10월 15일 다시 한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어요.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12개 지역까지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폭풍 전야 분위기예요. 저도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 부동산을 공부해왔는데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 항상 같아요. 이번엔 진짜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럴 때 실수요자는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죠.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내용을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단순히 뉴스 요약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실제 시장 감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은 3가지. 1.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한 번의 규제.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한 지정이에요.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일부 구만 묶었지만 이번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 8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무려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은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 대주택까지 확대됐죠. 한마디로 서울은 이제 전부 규제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정부는 이번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과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몰리며 풍선 효과가 생겼는데 이번엔 그 길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에요. 2. 대출 규제 강화 이중 규제 논란도 있지만 실효성 노림.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출 규제예요. 627 대책 이후 적용돼온 주담대 6억 원 한도를 세분화했어요. 이제는 주택가격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현행 유지, 시가 15억 25억 원 최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이미 LTV 담보인정 비율 40% 규제가 있는데 또 한도를 나눈 건 일종의 이중규제라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어차피 대출 여력이 많지 않다며 시장 전체를 잡는 데에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이번 규제의 핵심은 고가주택 대출은 철저히 제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에요. 즉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3.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이제는 실거주가 기본 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 그 지역 내 아파트를 사려면 실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죠. 국토부는 실거주자가 늘어나면 전세 매물이 줄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기존 거주자가 이사하면서 새로운 전세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시장 전체 전세 물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울 전역이 묶이면 실거주 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이 1주택자 임차인까지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던 방식이 거의 막히게 됐어요. 정책대출 DSR 예외는 유지하지만 영원하진 않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는 정책대출 DSR 예외는 이번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원한 예외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즉 지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주택금융 상품을 이전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시장 과열 시엔 예외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실수요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 70%가 여전히 허용돼요.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시기예요. 세제는 일단 유보하지만 말로 하는 개입은 시작됐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금 관련 내용은 구두 개입 수준이었어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은 당장 바꾸지 않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곧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아요. 정부는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 공급 대책도 예고 연내 후속 발표 예정.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이지만 공급 대책도 곧 나옵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12월 내로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입지 후보지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커서 시장에서는 이번엔 공급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보다 규제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엔 투기 차단보다 실수요자 보호 중심. 정리하자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공급 신뢰 회복, 이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정책 하나로 움직이지 않아요.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 줄면 일시적인 가격 보합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즉 지금은 급등도 급락도 어려운 관망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을 이렇게 해석해요. 정부가 시장을 강하게 누르되 실수요자의 숨통은 조금 트여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엔 무리한 투자보단 실거주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대출 여력, 거주 계획, 장기금리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정말 안정을 가져오려면 시장이 신뢰할 만한 공급 일정과 예측 가능한 세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겠죠.